근데 오늘은 회계 전반에 대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회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순환이 어떻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자산과 부채와 자본 계정을 갖다가 그리고 수익과 비용 계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재무상태표 계정, 얘네들의 손익계산서라는 계정에다가 기록이 돼서 차변 대변에 기록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에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라는 것은 뭐냐?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야.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아도 거래라고 들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문한다거나 계약한다거나 또는 뭐 약속을 했다거나 채용을 했다거나 의뢰를 한다, 부탁을 한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거예요. 보관한다? 이거 거래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래라고 해서 분개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나면 뭘 해주면 분개를 해주는데 회계상의 거래, 일반적인 거래는 분개 안 하고 회계상의 거래,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분개를 해준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분개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분개를 갖다가 거래의 편려소에 의해서 분개를 한다 그랬어요. 차변과 대변 나눠주는 거야. 차변, 대변으로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누는 거냐? 자, 차변에 계정 과목 금액을 적고 대변에 계정 과목 금액을 적는 거야. 그래서 계정 과목 금액을 적는 게 차변 계정 과목, 대변 계정 과목이 중요한 거라고 했죠. 그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적고 감소하면 대변에 적고, 그렇죠?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적고 감소하면 차변에 적고,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적고 감소하면 차변에 적고, 비용은 무조건 차변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비용의 발생 차변이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적어준다. 그때 어떻게? 차변에 금액을 얼마, 대변에 얼마 이렇게.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우리가 분개를 해준다. 그 분개를 했으면 뭐 해주냐? 전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개를 해주는 장부를 분개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얘를 적어준 표를 전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전표 제도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전기는 어디다 한다 그래서 전기는 총계정 원장에다 전기를 했어요. 그렇죠?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했어. 그러면 이 전기되어 있는 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뭐냐?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산표는 언제 작성하는 거야? 기말에 작성하는 거지. 여기가 기초니까 쭉 와서 기말에 작성해가지고 시산표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더랬죠. 어떻게 나와요? 자산이 나오고 부채가 나오고 자본이 나와. 그 다음에 비용이 나타나고 수익이 나타나죠. 그래서 차대변이 어떻다? 같다 그랬어요. 비용이 만큼 이런 모양이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떼어가지고 자산부채를 떼어서 뭘 작성하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 수익비용을 떼어가지고 뭘 작성하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작성하기 전에 얘는 뭐냐면 뭘 결산, 우리가 맨 마무리 짓는 거죠. 결산, 이렇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절차를 우리가 결산 절차라고 하는데 이 시산표는 결산하기 전이야. 그래서 결산 전 시산표가 결산 전 시산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수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정 전의 시산표야. 결산하기 위한 수정을 해야 돼. 그래서 수정 전의 시산표, 수정 전의 시산표. 결산 전보다 수정 전 시산표다. 그러면 얘를 수정을 해야 돼. 어떤 수정을 해야 되면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런 시산표는 전부 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현금주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현금주의가 뭐냐? 상품을 사왔다 현금 주고 사왔다, 보험료 냈다 현금 지급했다, 수수료 받았다 현금 받았다, 이런 거죠 전부 다. 근데 따져보니까 예를 들면 보험료 같은 거 예를 들으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생긴 거지. 자, 오늘이 12월 결산이 여기야. 결산 항상 언제냐? 12월 31일 날 해. 근데 보험은 언제 들었냐? 8월 1일 날 들었어. 보험 가입을 8월 1일 날 했어. 근데 우리가 보험은 보통 1년치를 하잖아. 그럼 7월 31일까지 지급을 하지. 그럼 이때 지급할 때 차변에 보험료 12달치, 대변에 현금 12달치 이렇게 분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오늘은 몇 월 달이야? 12월 달이야. 5개월 지났어. 안 지난 게 7달이야. 근데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잖아. 그러니까 이 7달치만큼을 보험료를 정산을 해줘야 된다. 수정을. 그렇죠? 그걸 수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수정상을 갖다가, 즉 이게 수정상을 여기다가 분개를 해주는 거야. 이 수정상이 바로 뭐냐? 우리가 말하는 기말정리상이야. 그래서 기말정리상을 갖다가 고칠 걸 고쳐가 수정을 해서 다시 작성하는 거야. 뭐를? 시산표를 다시 작성해. 그래서 얘가 뭐냐? 시산표가 수정 후의 시산표가 되는 거야. 수정 후의 시산표야. 그 수정 후의 시산표를 가지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수정 후 시산표는 여기까지가 뭐냐? 수정 후 시산표 여기까지를 갖다 뭐라 하면 여기까지를 결산할 때 예비 절차라고 해요. 결산 예비 절차라고 해요.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는 데까지 예비 절차야. 그럼 본 절차는 뭐냐면 여기 분계장, 총계정원장 이런 장부들이 있죠. 이 장부들을 자산부채, 여기 총계정원장에 뭐가 있어?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자본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잖아요. 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과목 분계장 이런 장부를 갖다가 전부 다 마감해주는 절차. 마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런 절차가 본 절차야. 결산의 본 절차야. 그래서 다 작성을 하면은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뭘 작성하면 수익 비용을 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마감을 손익으로 마감해서 손익 계정을 작성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당기순이익을 자본도로 보내줘가지고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할 때 뭐로 마감하면 차기 2월로 마감을 해. 그러면 다시 한번 무슨 2월 되면 전기 2월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식결산법이냐면 얘가 영미식결산법이야. 우리나라는 영미식결산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미식결산법에 의해서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정을 작성하고 영미식결산법에서 차기 2월, 전기 2월 된 걸 뭘 작성하면 2월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해. 그래서 2월 시산표에 나타내는 자산부채 자본만 나타나. 여기 시산표하고 달라. 얘는 여기 시산표는 뭐야?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나와 있어. 근데 얘는 자산부채 자본만 나와 있어. 그래서 손익계정 나타나 있는 수익과 비용을 걔는 그 해로 끝나고 단기 순손익을 갖다가 계산해서 자본금을 보내서 기말자본을 만들어가지고 자산부채 자본,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을 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와서 다시 거래, 등계해서 전기해서 시산표 작성해서 수정해서 수정후 시산표 작성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전표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나와 있는 걸 다 작성 마감해서 알겠죠? 본 절차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면도표 주석을 작성하는 재무제표 작성 절차를 끝냄으로써 결산의 순환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만 수익과 비용은 다음 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차기 2월 되는 건 자산부채 자본이 된다. 차기 2월이면 건 뭐야? 다음 기로 넘어간다. 전기 2월, 전기에서 2월 돼 왔다. 24년도의 기 말은 25년도로 넘어가면 뭐가 돼? 기초가 돼가지고 자산부채 자본이 기초자본,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인 거야. 그걸 가지고 또다시 25년 1년 동안 해서 26년도로 넘어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결산순환 과정입니다.